어차피 이건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영역 황삭으로 진입을 했다면 이제 최적 황삭이라는 거 한번 써볼게요. 최적 황삭은 우리가 이제 2D 가공에서 다이나믹 버전이죠. 다이나믹 버전입니다. 최적 황삭이라는 걸 한번 눌러보면 똑같아요. 방법은 가공률 뭐 0.1을 주셔도 되고 0.1 줄까요? 0.5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0.5 이상 주는 게 좋을. 근데 바닥 이제 최적 황삭이 깨질 때 바닥에 좀 데미지를 좀 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한 1mm 정도는 바닥을 놔두거든요. 왜냐하면은 엔드밀이 부러지면 바닥을 한번 부러지면서 바닥을 톡 테래요. 그러면 그거 제거하기는 불량으로 쓰기는 그렇잖아요. 부러지더라도 궁금한 갈아 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한 1mm 바닥 가공률은 여유를 좀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나가는 거 한번 민다고 생각하고 경로 제어해서 그냥 실루엣으로 할게요. 실루엣이나 사각 바운더리 하고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무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무시를 빼고요. 엔드밀이니까. 자, 공구를 새 공구 생성. 플랫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플랫 12파이. 날장을 이게 12파이면 40짜리가 스탠다든가 35짜리가 스탠다든가 그럴 거예요. 날 길이 40. (12파이면) 얼마나 줄라나? 1800에 이게 아마 12파이면 이게 만약에 서스나 스틸이다 그러면 1800에 한 2500이나 2500이나 될 거야. 근데 보통 내가 써본 결과 12파이보다는 공구 부하율은 10파이 정도까지가 제일 10파이 밑으로가 제일 안정적이긴 하더라고요. 12파이가 길으니까 많이 쓰긴 하는데 공구 부하율이나 공구 수명을 봤을 때는 10파이 정도? 그렇다고 16짜리는 너무 비싸잖아요. 절삭 파라메타 하향 10%로 돼 있는데 보통 저는 한 5%에서 내외로, 왜냐면 뭐 다 끝까지 깎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10% 정도도 보통 사용을 합니다. 10% 정도 1.2mm 스텝 다운 100%가 아니라 스텝 다운 양 보통 저는 저는 풀컷 거의 대부분 날이 나오는 만큼 다 쑤셔요. 여기서 여기면 25mm 25mm만 25mm 정도까지는 다 웬만하면은 반 이상 넘어가더라도 날이 나오는 만큼 해서 이 간격을 좀 줄이더라도 그래야 효율이 좀 있으니까. 근데 원래 이제 이게 이 25버전은 내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좀 서운한 감이 뭐가 있냐면 원래 다른 캠에서는 타캠에서는 보통 계단이 여러 개가 있으면 중간중간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여기도 그러고 그러면 내가 딱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끊어서 한번 밀고, 그죠? 이 전체적인 형태를 잡기 위해서 한 여기보다 플러스 한 0.5 치고 다 한번 밀고 그걸 다시 소재를 빼서 다시 다이나믹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계단별로 내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 한 25에서 30mm면은 한 번에 먹여도 되는 정도면 떨어지는 숫자로 딱딱딱 끊어서 몇 번을 돌려요. 그리고 나서 영역이 들어가는데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서운해. 25는 어때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역에서 중삭이 들어가듯이 공작물을 자꾸 물고 늘어져서 계속 중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갖고 중삭을 치면 안 된다라고 나와요. 안 된다고. 그래서 좀 서운해요. 그래서 최대 풀컷이 나오는 정도까지 하고 스텝 가리 간격 100%면 스텝 다운이 12mm가 아니라 최대 내려갈 수 있는 거리죠. 100%가 아니라 지금 100%로 돼 있는데 한 25, 30mm 잠깐만요.
Z를 몇 밀리나 내려가야 되나? 25, 24, 20, 한 25까지 넣어볼게요. 25 스텝 다운. 스텝 업. 그러면 전부 다 내려가겠다는 얘기죠. 이거 우선 해보고 이따 고쳐볼게요. 우선은 10%로 놓고 한번, 잠깐만요. 우선은 12mm 놓고 한번 해보고 고쳐볼게요. 12. 스텝 쉘로우 한 개 인식. Z 누르면 여기까지 24.5mm 24.5mm. 자, 근데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툴패스가 자, 절삭 파라미터 저기 없죠. 저기 그 평면 인식 이게 없어요. 그거 잠깐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자, 내가 여기서 12mm를 줬다. 12mm씩 절삭을 하겠다. 자, 어차피 레도 마찬가지로 안에 포켓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별 의미 없어요. 없어. 드나 안 드나 별반 차이 없어요. 꺼버릴게요. 이거를 수평으로 혹시 모르니까 그냥 넣죠. 3 경사각도 5도 정도 넣고. 얘는 똑같아요. 거리를 초과하거나. 그래서 제가 이제 2D 살 때도 설명을 한번 했지만 경계가 2D 할 때는 이렇게 있으면 경계가 있거나 내가 여기를 가공을 하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서 여기를 가공을 하면 경계가 생기잖아요. 바운더리에 경계가 있단 말. 거리를 초과할 때는 이게 아니라 여기 보면 거리를 초과할 때는 가공을 하고 다음 구간, 잔삭 같은 경우에 여기를 잔삭을 하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서 잔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거리가 얼마? 200 봉구 지름에 지금 미세 500mm를 넘으면 떠서 지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측벽으로 한 1mm 정도 떨어지고 바닥으로 0.25 들어서 그냥 지공일로 가서 다시 가공을 한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안전 높이까지 이거보다 크면 안전 높이까지 떠서 이송을 하게 되고. 그런데 보통 이게 거리를 초과할 때 영역을 회피할 때 분리가 돼 있는 영역, 잔상 영역이 완전 분리가 돼 있어. 두 가지 이쪽이 끼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야 되는 일 때는 무조건 떠라. 근데 이제 보통은 영역을 회피하는, 보통은 여기에서는 영역을 회피할 때가 아니라 거리를 초과할 때를 줘요. 내가 어차피 거리가 너무 큰 값이 들어 있으면 피드를 만으로, 뭐 지금 이동 속도가 5만으로 돼 있는데 만으로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구간으로 이송할 때의 거리가 어차피 내가 여기에서 가공을 하고 이 부분을 가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때 제품을 외곽을 이렇게 돌아서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거는데 그 거리가 만으로 지나가더라도 떠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고 싶은 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갭으로. 그래서 그 값을 그냥 차라리 넣어주시는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편해요. 그래서 저는 500이나 뭐 1000이나 뭐 원하는 이 정도가 떨어지면 무조건 떠서 지나가라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마찬가지로 드등거리. 자, 여기서 중요한 건 3D라는 개념이에요. 2D는 자 12mm 2D에서는 잘 봐요. 3D는 모델을 붙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1, 0.1이라는 값이 있고 최대 맥스치를 넣으면 2D에서는 내가 가공 깊이를 100mm라고 했더라도 Z-25까지 가고 가공률을 0.1을 준다 그래서 툴패스가 당연히 나와요. 근데 얘는 모델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최대 저림량보다 단이 작으면 아예 툴패스가 안 나오고 넘어갈 거예요. 자, 보죠. 우선은 이 상태는 확인 한번 더 볼게요. 좀 크게 줄 거 그랬나요? 스텝 셜로우 해서 진입 쪽을 안 건드렸네. 볼게요. 잠깐 뭐를 안 건드렸나. 헬릭스 제대로 들어갔고요. 진입 각도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고속으로 할 때 플랫으로 거의 가공을 하잖아요. 가공을 하게 되면 이거 플랫으로 끝날 코너알이 살짝 있더라 그래도 우리가 절삭할 때 1800, 2000으로 램핑하면 끝날 만 망가져요.
그죠? 끝날만 망가져서 보통은 이거 들어갈 때 한 램프 각도 5도나 주고 그냥 일반적으로 가공하는 속도 한 피드 이송 속도 절삭 속도 500에 회전수 1200이나 이 정도로 원래 우리 포켓팔 때 스타일로 차라리 짧고 굵게 그냥 푹 파고 다이나믹을 시작하는 게 나아요. 예? 각도를 공구 수명이 길게 하려면 보고 하죠. 거르기를 좀 빼줄 거 그랬네요. 자, 오일 가공 볼게요. 제가 써본 결과 이렇게 먹을 바에는 이런 거 안 써요. 그죠? 애매하게 들어갈 바에는 다이나믹 쓰지 않아요. 커터로 그냥 녹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이게 이제 유리한 거는 이 안에 포켓일 경우에 서스나 난삭제의 경우에 엔드밀이 더 수명이 훨씬 기니까 커터 팁이 못 버텨주니까 보통 엔드밀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날이 나오는 만큼 거의 대부분 다 쑤셔요. 12mm로 절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닥이 많이 남아있겠죠. 왜냐면 계단으로 딱 가는데 밑에 보면 공작물을 볼까요? 비교를 해볼까? 보면 이제 왜냐면 23일까지만 내려갔을 거란 이 두 번 내려갔으면 이 바닥이 지금 가공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는 건 내가 이번에 연산을 조금 거르기 끌게요. 데이터라도 빨리 나오게 끄고 자 24.5에 25.4예요. 내가 근데 공장 여기서 절삭 파라메타를 30mm까지 끌어내리면 원래 안 나와야 되거든요. 나올지도 모르지만 제가 뭘 0.1 왜냐면 내가 한 방에 30mm를 가라고 했는데 이론상으로 Z 깊이가 24.5란 말이에요. 0.1을 여유를 주라 그랬어. 확인. 자, 아이고. 위에만 나오네?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가 문제인가? 지금 0.1을 주라고 했으니까 밑에를 못 치는 거예요. 예? 0.1을 치니까 위에 플러스만 주는 거고 지금 이거 생각을 24.5라는 25.4까지만 절삭을 하라고 했으면 내가 바닥을 0.1을 모델에서 0.1을 남기고 싶으면 한 번에 다 가공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깊이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25.3이 해야 풀패스가 나오는 거예요. 25.3이 돼요. 내가 최대 깊이를 그러면 왜 안 나오냐가 아니라 23.4가 되겠죠? 잠깐만. 25.4 계산이 안 돼요. 25. 여기 3 정도 줄게요. 4 남아야 되니까. 그러면 0.2가 남겠죠. 바닥이. 측벽은 0.1이 남고. 근데 보통 바닥 깨지면서 바닥을 튕기니까 한 0.5 정도는 남겨주셔야 돼요. 0.5에서 1mm 정도는. 그냥 포켓 한 번 더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난삭제에서는 굉장히 서스나 인코넬 티타늄 종류에서는 이걸로 많이 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공구 커터 수명이 그 정도 못 받쳐주니까 변형도 많이 가고. 올라? 지금 또 뭐가 문제야? 보자.
뭐가 문제일까요? 어디 보자. 스텝 다운 25.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잠깐만 확인 좀 할게요. 따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는데. 흔들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나오네요. 아, 바닥 가공 여유가 내가 아까 잘못 찍었나? Z값을 잘못 찍었나? 모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제대로 나오는데 지금 깊이가 볼게요. 바닥 가공 여유를 이런 식으로 뭐 가공을 하는데, 주의사항은 제가 뭐가 원인인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Z값 스텝 셜로우의 값이 좀 틀렸을 수도 있어요. Z- 스텝 가공이 여기를 찍었을 때 25.4고 최대 가공 깊이 25.4. 얘 가공 반경 들어갔고 공로 제어에서 도형 0.1이 줬는데, 제가 스텝 가공 여유가 조금 문제가 될 만한 건 없는데 이상하네. 25를 넣으면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왜냐면 가공률을 0.1을 줬기 때문에. 근데 공구가 날장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와야 되는데 조금 뭔가 이상해요. 조금 뭔가 이상하긴 한데, 이거를 어디야? 그러면 우선은 20 스텝 다운 깊이를 24.5, 24.4까지 3 정도까지 한번 끌어내려 볼게요. 나와야 되거든요. 이상하네. 하고 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20%까지 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잘 봐요. 제가 이게 만약에 반복 작업이 됐다라고 치면요, 반복 작업이 된다라고 치면 안 돼서 그러는 거지. 이걸 한번 치고 풀컷으로 이 바닥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다 밀었을 거야. 그러면 여기 기둥 남아있고 여기 기둥 남아있고 여기 기둥 남아있을 거야. 그럼 그 다음번에 얘를 자동 중삭으로 잡고 다시 이만큼 Z를 여기로 찍고 여기를 또 밀어버릴 거란 말이야. 그럼 한 번 더 이만큼 여기 날아갈 거고, 그 다음에 범위 이만큼 잡아서 여기를 한번 또 찍고 밀어버릴 거고. 이게 돼야 좀 더 효율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게 안 돼. 서운해. 에? 그래야 이게 효율성이 있어야, 야, 풀컷으로 25를 다 밀고, 안 나오나? 나오죠? 이게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기둥들만 이렇게 남아있을 거야. 되나 안 되나? 다 전에 안 됐거든요. 뭐고?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러니까 2D 하시는 분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게, 모델이 막고 있다, 최대 깊이를 이거 넣으면 이게 먹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만 좀 생각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깊이값만 내가 가공 요요 깊이만큼보다 좀 덜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고, 그럼 이렇게 기둥이들 남았죠? 그럼 나는 다시 한번 두 번째 단 깊이로 여기 기준으로 딱 치면 얘만 치고, 얘만 먼저, 얘가 제일 낮으니까 얘를 딱 없앨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번 깊이를 또 치면 또 이제 이렇게 다 없앨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여기는 서운하게, 여기에 보면 이 스텝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스텝업. 스텝업은 공구 접수 체조하는 이제
그 미절삭구가 이걸 체크를 하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치고 이렇게 몰아 들어다가 가운데가 뾰족 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최소화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다이나믹한 변화는 없어요. 예, 최소화하려고 만들어 준 건데. 자, 스텝업. 자, 내가 24.3을 가공한 거에 올라가면서 절삭을 한 번 더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내가 스텝업으로 한 2mm 간격으로 수직면에 대해서 수직벽면에 대해서는 내가 최대 얼마까지 올려주겠다라고. 수직벽면에 대해서는 내가 반경을 넣어주는 거고, 수직벽면을 빼고 넘어가겠느냐 절삭을 이건 우선 놔둘게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놓으면 처음에 풀컷으로 바닥을 치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절삭을 해요. 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하면 모의각을 봐야 알죠? 확실히 난삭제는 확실히 유리하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절삭을 해요. 그죠? 1mm 간격으로. 근데 경사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문지르니까. 근데 이게 볼로 1mm 간격으로 내가 볼로 이거를 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측벽 간격으로 또 한 번 문지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에어컷이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나는 이게 원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게 나오면 얘를 풀컷으로 한번 쳤으면, 경로 제어에서 어디 갔냐, 풀컷으로 이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25에 되는지 한번 확인을 내가 다음 주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스텝업을 빼고 보통 그래서 풀컷으로 한번 그러니까 최대한 먹이고 난 다음에 최적을 한번 먹이고 가공 경로에서 공작물을 한번 빼요. 공작물 원본 비교 작업에서 얘를 빼겠죠. 얘를 공작물의 1번이 아니라 공작물 설정 값을 기준으로 소재를 스톡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나왔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내 생각엔 여기에서 이걸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V, 파라메타에서 될지도 몰라요. 또 내가 안 쓰다 보니까 영역 황삭에 놓고 스텝 쉘로우를 Z 값을 두 번째 계단 Alt T를 누르고요. Alt T 자, 우선 잠깐만요. Alt T 한번 눌러줄게요. 요거를 잠깐 숨겨줄게요. 여기서 Z 값을 여기로 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한 0.5 정도 여유를 쳐주고, 0.5 정도 쳐주고, 그
다음에 다 똑같이 하고, 공작물에서 이전에 실행된 하나의 가공 공정을 감안을 하고 요거를 딱 찍으면 안 된다고 나오죠? 네. 이게 안 돼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한 번 치고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 치고 계단별로 한번 나눠준 다음에 하는 게 안 되니까 바로 이제 제일 굵은 것만 나머지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여용미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공굴에 이렇게 여용미로 넘어가서 공작물 기준으로 동일하게 뭐 종류를 여역황상으로 넘어가고, 제어 바운딩 사각 12, 공작물 앞에 거 똑같이 친 걸로 하고, 그리고 1mm씩 스텝다운 1mm씩 해서 이런 식으로 쳐주셔야 돼요. 코너 라운딩 들어가고 잉크.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걷어내겠죠. 걷어냈죠. 모의가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을 줄이려면은 계단식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니 고속이 끝난 모델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는 거죠. 고속으로 먼저 최적 황삭으로 최대한 깊이를 치고 난 후에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커터로 조지는 거죠. 스텝업보다는 왜냐면 의미 없는 구간들이 쓸데없이 많이 발생을 할지도 모르고 끝날이 깨지는 것도 있으니 코너 R이 더 나으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어차피 스텝 다운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해주시면 돼요. 최적 황삭을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커터 들어가고 순서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한다. 좀 이게 한 번밖에 안 되는 게 좀 아쉽다 라는 얘기고요. 자, 우선 예제를 다른 걸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공면 예제를. 자, 예제에 우리가 이제 등고선하고 워터라인하고 레스터하고 우리가 잠깐 시간이 애매하니까 총 기간을 길게 끌고 가긴 애매하니까 투영을 한번 잡아보고 갈게요. 투영을 하나 잡아보고 갈 건데 요거 18번 한번 모델 끄집어내 볼게요. 투영은 글자를 쓰거나 툴패스에 각인을 하거나 지금 그림을 그리거나 이럴 때 쓰는데 우선 18번을 그냥 끄집어낼게요. 18번 모델링 끄집어내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를 꺼야 되는데 두 개 창을 열면 안 되죠. 18번 모델링 꺼버릴게요. 저장 한번 눌러주세요. 투영은 우리가 2D로 한 포켓이나 윤곽 가공을 투영을 하거나 공면에 붙어있는 커브를 추출해서 글자나 라인을 딸 때도 사용을 하고 연칠을 할 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를 가지고 얘는 외측에 열린 형태로 포켓을 딸 거고, 그죠? 얘는 내측의 일반 형태로 포켓을 딸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거를 왜 투영으로 가공하느냐? 처음에 요청이 이게 우리가 이 밑에 에어컷을 우리가 공면황삭 포켓이나 자동 중삭에서 이 머신에 우선 들어오죠. 우선 가보고 머신 밀링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레벨에서 10번에 여기 공면으로 내가 일부러 막아놓은 공면들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커브를 해놓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쓴 애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모델링을 하면서 썼던 애들일 거야. 모델링을 하면서 썼던 애들이고, 자,
우선 이걸 가지고 면을 따라가면서 포켓으로 하는 방법과 그냥 우리가 여역 황삭으로 자동 중삭으로 소재 모델을 잡아버리면 언더컷 트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밑에 하단부에 원래는 위에서 막힌 영상만 인지를 하기 때문에 위에서 여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밑에까지를 인식을 못하죠. 원래는 위에서 막혀 있었으니까 끝까지 황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터져 있는 영상을 인식을 하는 게 24인가 23인가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중삭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소재를 하나, 우선 우리가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소재를 하나 만들 건데 얘를 선택하고 레벨 복사 11번에다가 하나를 할 거예요. (11번을) 소재로 쓸 건데 11번만 보여주겠어요. 11번에 원래 뭐가 있었나 보네, 커브가. 그러면 얘를 찍고 다시 좀 옮길게요. 이동 20번으로 옮길게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스톡. 우리 압출 프로파일 밴딩한 거죠. 압출 프로파일 밴딩한 거예요. 자동차 쪽에 가면 범퍼 같은 거 가공할 때 뭐 이렇게 밴딩을 해서 가공을 하더라고요. 지그에 껴가지고. 자, 솔리드에서 모델 수정에서 필렛 제거라는 기능으로 들어갈 거예요. 모델 피처 수정 들어가서 피처 수정 제거. 히스토리 제거. 히스토리가 있어갖고 그게 따라 들어왔구나. 이거 여기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같이 잡아주세요. 저기 컨트롤 쉬프트 더블 클릭, 컨트롤 쉬프트 더블 클릭 해서 얘를 소재로 쓸게요. 예전에는 이건 이제 자 우선 하죠. 자, 얘를 소재로 잡고 투영으로 이 여기를 엔드밀로 어디 갔냐, 엔드밀로 요걸 없앨 거야. 요걸 없애볼 거야. 없애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몇 알인가? 10알이네요. 10알이니까 12파이 정도로 그냥 할게요. 12파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게 툴패스를 먼저 내고 얘를 바닥에 붙일 거예요. 그러면 얘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패스가 공면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얘는 우리가 내가 만드내고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1번에 하나 만들어 볼게요. 21번에 자, 곡면에 가서 솔리드를 곡면 변환 21번에다 만들 건데 면을 얘만 우선 체크하고 완료를 눌러줄게요. 자, 확인. 그러면 1번에 여기 생겼죠? 121번에 여기 생겼죠? 곡면이 하나 들어왔어요. 얘를 확장을 하고 싶으면 뭘 먼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언트림. 그죠? 하나의 곡면의 속성을 유지하면서 확장을 할 때는 지금 10번 모델링의 끝단을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이게 어떤 자유곡선이다 라고 하면 언트림을 한번 눌러서 트림 취소를 눌러주세요. 언트림. 그럼 얘가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장을 한번 눌러주세요. 이 면을 찍고 한 좀 키울게요. 20mm니까 찍고 화살표가 나오면 클릭. 몇 번 클릭해야죠. 모델을 좀 볼까요? 레벨에 앞으로도 좀 당겨야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도 좀 당기고 옆으로도 좀 당기고 여기 숫자를 키우면 되는데 그냥 몇 번 누르게요. 숫자를 좀 키울까요? 그러면 곡면 확장의 숫자에서 한 100mm 에서 뒤쪽으로 확 키워주세요. 여기까지 같이 쓰게. 근데 여긴 또 밑에는 더 주저앉혀야 되네. 이렇게 했어요. 간단하게 하나 내보고 쉬도록 할게요. 자, 레벨 1번을 봅니다. 제가 이걸로 열린 윤곽, 열린 포켓으로 체인을 잡고 걔를 이쪽에다가 투영을 시켜 붙일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가공 경로창에 (2D) 포켓 부분 체인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인. 공구에서 CV파이 하나 건드릴게요. 플랫 도형의 정의 10 CV파이 다 무시하고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일반 가공 플러스 0.1 플러스 0.1 바닥은 필요 없어요. 이거 0.1 측벽에 대한 바닥은 필요 없고 여유가 필요 없고 측벽에 대해서 0.1을 주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황삭 뭐 여기서 일반이 아니라 열린 포켓. 자, 열린 절삭 형태. 오버랩 거리 한 60%, 100%. 그냥 가죠. 그냥 하죠. 125%. 링 이렇게 하고 그냥 60%에 그냥 마이너스 5로만 하고 툴패스를 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겠죠? 예? 이렇게 2D가 이렇게 났을 거예요. 자, 이렇게 2D로 낸 거를 이 곡면에 투영을 시킬 거예요. 이쪽 곡면에. 자, 작은 화살표에 내리고 여기에 보면 투영 어디 갔냐? 투영 가공이라고 여기는 황상 라인이고 여기 투영이 있을 거예요. 투영. 이건 옛날 툴패스고 투영. 그리고 모델을 굳이 전체적인 모델을 잡는 게 아니라 얘만 잡는 거예요. 얘를 가공 여유 동일하게 0.1 바닥은 한 0.2 정도 줄게요. 경로 제어는 뭐 그냥 실루엣으로 잡아도 되고 아나무로 해도 돼요. 실루엣으로 잡아줄게요. 어차피 거긴 나오지가 않으니까. 자, 공구에서 플랫 앤드밀 똑같이 잡아주고요. 모델 도형에서 모델을 잡았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 상관없고요.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자, NCI를 기준으로 하겠다. NCI 기준은 뭐냐면 전에 했던 공정중을 선택을 해서 그 곡면에 투영을 하겠다. 뭐 깊이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커브는 입체적으로 있는 커브를 기준으로 아니면 평면상에 있는 커브를 선택을 하고 그걸 공면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앞에 툴패스를 낸 거를 투영들을 많이들 하세요. 이런 식으로 평면상으로 내놓고 스텝 샬로우에서 굳이 여기서 어디 보자, 한 개인식 해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눌러줘. 마이너스 100mm까지 할게요. 플러스, 지금 이게 플러스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플러스 한 10mm부터. 자, 링크 그대로 들어올 거고요. 어차피 얘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2D에 있는 투영 가공, 아니 우리 예전에 있던 투영 가공에서는 진입 뽑기가 따로 들어가질 않았는데 얘는 뭐든지 다 링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거는 뺄게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대로 바닥에 붙어도 되니까 00으로 가시게 되겠고, 그냥 부드럽게 연결로 갈 거고요. 탭셜로 다 그대로 갔고요. 자, 링크도 다 됐고요.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다. 처음이자 마지막도 없고 고르기. 자, 확인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툴패스가 여기에 붙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벨 20번에 있는 소재였죠. 자, 이거를, 자, 요거를 솔 가공 경로창에 요거 얘가 이제 재료가 될 거예요. 확인 하고 시뮬레이션을 굴려보겠습니다. 플레이. 자, 들어오면 원래 엄청 길어져야 되죠. 제품이 크니까 높이가 높낮이가 100mm가 차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곡면을 깔아주고 그거를 이렇게 커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뜨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에 다른 업체 범퍼나 이런 쪽, 아니 범퍼가 아니라 앞에 빔 H 뭐 제가 나갔을 때 이런 걸 요청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주의사항은 이게 진입 포켓에서 램프가 헬릭스가 투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구멍을 하나 여기 막혀 있잖아요. 막혀있기 때문에 구멍을 하나 뚫고 진입점을 하나 잡아주고 들어가셔야죠. 헬리컬로 원 서클밀이나 뭐 이렇게 하나 구멍을 하나 잡아주고 그 뒤로 진입점을 하나 잡고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포켓에서 그걸 투영을 해주셔야겠죠. 이제 보통 28 정도로 해야 되는 게 한 18이나 16 정도로 해야 이 높이가 한 번에 딱 걷어낼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